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패닉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루가 끝나갈 무렵엔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 혼돈의 하루를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바로 이 숫자.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단 하루 만에 무려 6.49%나 폭락한 겁니다. 시장에선 이날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렀죠. 자, 이야기의 첫 장소는 바로 서울입니다. 개장 벨이 울리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상황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장 전체가 파랗게 질렸다고 해야 할까요? 의료정밀, 섬유의복 같은 업종은 7% 이상 폭락했는데요. 이건 시장 전체가 얼마나 깊은 공포에 빠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 우리가 흔히 큰손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합쳐서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그냥 시장에 냅다 던져버린 겁니다. 이러니 지수가 버틸 수가 있었겠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무엇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은 바로 이 헤드라인 하나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지정학적 최후 통첩 소식, 이 소식 하나가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 공포가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공포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빨리 퍼져나가는지 보여주죠. 일본의 니케이, 홍콩의 항생지수까지 줄줄이 무너지면서 아시아 전체가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볼까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패닉이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날의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아니, 어떻게 세계의 한쪽은 공포에 불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가가 오를 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동안 유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유럽의 주요 지수들이 전부 상승 마감했거든요. 특히 독일의 덱스 지수는 2% 이상 급등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더 복잡해져요. 미국 시장은 또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S&P 500 같은 넓은 시장 지수는 그냥저냥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넘게 빠졌단 말이죠. 대체 시장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유가 데이터였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처음 보시면 아마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최종 시장 데이터를 보니까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그날 하루 동안 2달러 62센트 올랐습니다.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면 유가가 오르는 건 당연해 보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헤드라인이 모든 걸 헷갈리게 만듭니다. 같은 날 유가가 장중에 10% 넘게 급락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잠깐만요. 올랐는데? 동시에 폭락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이제 이 뒤죽박죽인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해답은 그날 하루의 타임라인, 즉 시간의 흐름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는 최후 통첩 소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공포에 반응해서 폭락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유럽 시장이 열릴 때쯤 되니까 미국의 공격이 보류됐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소식이 공포를 잠재웠고 전쟁 우려 때문에 치솟았던 유가는 고점에서부터 급락한 겁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될 때쯤 유가는 이 최저점에서 다시 회복해서 결국 전날보다 소폭 상승한 채로 끝난 거고요. 즉, 시장 참여자들이 하루 동안 각기 다른 정보에 다른 시간대에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죠. 그럼 이 혼돈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현대 시장에 대해 알려주는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정학적 뉴스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헤드라인 하나가 전 세계 수조 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봤죠. 둘째, 변동성은 양방향입니다. 공포가 순식간에 안도감으로 또 그 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안전자산이 왕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할수록 리스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지역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수많은 헤드라인이 공포와 패닉을 쏟아낼 때 우리는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문이야말로 이런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